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도막 질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 211쪽입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포도막염의 발생 빈도는 앞포도막염이 가장 흔하다. 앞포도막염이 가장 흔하며까지 줄치세요. 그러니까 포도막은 뭐 아시다시피 고 홍채호 선모체 맥락막이죠, 그죠? 거기서 이제 염증이 나 안 질환이 발생하는 건데, 질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부위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뒷페이지에 놓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막염이 포도막염 발생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을 차지하고 전체 실명 환자의 10%를 차지하더라.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고, 포도막염은 병변의 위치에 따라 이와 같이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다음 페이지, 여기 중요한데, 포도막염에 있어서는 지금 전체적인 것은 그 염증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염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발생하는가에 따라서 염증이 아니라 참 정상에 대해서만 나오니까 정상에 대해서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자, 재료의 212쪽 재료의 앞포도막염은 말 그대로 포도막의 앞쪽입니다. 홍채와 선모체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구 앞부분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홍채 선모체 염증이 발생한다. 홍채 선모체 염증 발생 줄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채와 선모체는 포도막의 앞쪽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염증이 발생한 것을 앞포도막염이라 합니다. 그래서 홍채염, 선모체염, 홍채 선모체염으로 분류하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앞쪽이니까 홍채염, 선모체염, 홍채 선모체염을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작용들이 이제 지장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충혈, 눈부신 눈물림, 통증, 가벼운 시력장애, 날파리증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충혈부터 날파리증 증상까지 줄치시기 바랍니다. 디포도막염이 있습니다. 디포도막염은 안구 뒷부분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맥락막이나 망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맥락막이나 망막의 염증 발생 줄치시기 바랍니다. 맥락망막염, 그 다음에 망막 맥락막염으로 분류하는데, 맥락막에서 염증이 시작해서 망막으로 옮겨가면 맥락망막염이고, 망막에서 시작해서 맥락막염으로 전이된다면 망막 맥락막염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망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시력저하 날파리증이 주증상입니다. 시력저하 날파리증 주증상 줄치시고, 그 다음에 망막과 관련되어 있는 눈부심, 변시증, 색시증, 대시증, 소시증, 시야 이상, 암점, 색각 이상, 암수능 장애, 이 전부 다 망막과 관련되어 있는 증상들이죠, 그죠? 망막에 이상이 생기면은, 질환이 생기면은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말 그대로입니다. 변시증, 물체가 어떤 변하게 쭉 찌그러져서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이고, 색실은 말 그대로 색깔이 있어 보이는 것, 크게 보이고, 소시증, 작게 보이는 건 소시증, 크게 보이는 대시증,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중간 포도막염입니다. 눈의 중간 부위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전체 포도막염, 포도막 조직 전체 염증이 발생하는데 위의 모든 증상이 나타나서 시력저하가 심하다. 자, 다시 본다면은 앞포도막염에 쓰는 시력저하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이니까 홍채와 선모체 염증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가벼운 시력장애 정도가 나타나지만 디포도막염은 확연하게 다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시력저하, 날파리증. 날파리증은 공통적인 증상이지만 특히 시력저하는 디포도막염이 주증상이라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망막 쪽에 관련되어 있는 눈부심, 변시증, 기타 등등 암점, 색각 이상 이런 거, 암수능 장애 관련되어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고, 전체 포도막염은 앞포도막염과 그 다음에 디포도막염의 증상이 플러스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포도막염의 증상이라면 전부 다 합친 것이고, 만약에 앞포도막염 증상이라면 앞포도막염 증상인 고충혈, 눈부심,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도막염을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 결막염, 각막기염 뭐 쭉 나왔는데, 요즘에 이런 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별적인 노는데, 전체 포도막염 중에서 특징적인 세 가지의 질환에 대해서 병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거의 3.1 베세트병, 요거하고 저 3.3 교감암염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뭐 순위로 따지자면 교환료 1등, 베스트 2등, 보고도 고연하게 하라다병은 거의 나온 적이 없는데 이 뭐 등수로 따지자면 한 3등 정도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일단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그림 왼쪽에 이제 베스트 병이 있습니다. 베스트 병 안저 질환이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혈관들이 아주 출혈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증상들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도 고연하게 하라다병에 있은 망막주름이라는 게, 이 망막이 주름져 보이죠, 그죠? 요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뭐 요런 식인데 우리가 어서가 아니니까 대충 그렇구나 하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근데 특히 이게 베스트병 같은 경우는 특이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책 212쪽 중동지방과 극동아시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자 거기 줄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포도막염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 실명률이 높다 까지 그 줄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병률이 발생 빈도가 높은 것입니다. 실명률도 높고, 그 다음에 여러 장기를 치면 만성질환으로 호발연령 25세 35세 25, 35세 줄치시고, 오른쪽에 남성 줄치시고, 주요 증상은 구강궤양부터 피부증상, 외연부궤양, 눈증상 요래있습니다. 그 줄치시면 됩니다. 특히 눈의 증상이 심하다, 특히 눈의 증상이 심하대 그 줄치시고, 앞방축농을 포함하는 홍채스모체 망막혈관염의 증상이 나타난다. 요거는 뭐 우리가 봤듯이 위에 있는 앞포도막염과 뒷포도막염의 증상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 증상들이라고 해서 이것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답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요 증상의 구강궤양, 피부증상, 외연부궤양, 눈증상 이런 궤양이 주로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입안에도 발생하고 피부에 나타나고 외연부에 나타나고 눈에 나타나고 이렇게 온몸에서, 다시 말해가지고 점막으로 형성된 곳에는 다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둘째 줄, 치료는 종래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했지만 궁극적으로 시력의 여유를 호전시키지 못하므로 선별적 사용이 필요하다.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 줄치시고 밑에 선별적 사용 필요, 그렇게 서로 하설표가 연결해 놓으세요. 요 또한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스테로이드 사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 보고도 고연하게 하라다병을 보겠습니다. 자, 육아중 전체 포도막염의 영상을 띄며 뇌증상, 자 뇌증상부터 피부 백반, 백모, 탈모, 양아시력자, 맥락막염의 증상이 발생 줄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특별합니다. 뇌 증상이, 뇌 이상이 생기고 피부 하얗게 변하는 거 있죠, 그죠? 뭐 머리색도 탈모가 되고 또한 백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아시아인, 특히 일본과 한국, 미국계 인디안 흔히 발생 줄치시고, 호발연령, 자 20에서 50 줄치시고, 그 다음에 증상은 안증상에 선행하는 중추신경계의 증상이 나타난다 써놨죠, 그죠?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막염의 증상, 나중에 백모, 탈모, 피부 백반의 증상이 나타난다. 전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포도막염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다 나타납니다. 시력장애, 두통, 변형시, 아이고 가차한 기침이 나요, 죄송합니다. 변형시, 눈부심, 현기증, 그 다음에 날파리증, 오심, 청력저하, 구역, 구역질이겠죠, 그죠?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감 안전 보겠습니다. 보호도 고연하게 하라다병은 뭐 굳이 대충 이제 백모, 탈모, 피부 백반 뭐 요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안들은 많이 나타난다 요정도 아시면 되는데, 뭐 시험에 거의 나오질 않으니까 다른 건 낼 것도 많은데 굳이 이걸 낼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교감안염, 이거는 아주 특이한 병이라 가지고 잘 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한쪽 눈에 이제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수술하거나 다쳤거나 이런데 세월이 좀 흐르다가 빨리 이제 아주 심하게 다쳤거나 빨리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은 그 다친 눈 말고 근한이 이렇게 가지고, 그죠? 건강한 눈까지도 이제 그 어떤 질환이 발생하는, 염증이 발생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전쟁터에서 보면 빨리 다리를 같은 거 뭐 총상을 입었는데 빨리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병원에 나중에 늦게 이송이 되었을 때 의사가 하는 말이 한쪽 다리도 다른 쪽 그 다친 다리뿐만 아니라 옆에 성한 다리도 같이 잘라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이 다친 다리 쪽에, 그러니까 다친 눈으로 말하면 다친 그 눈 쪽에 외상안에 거기를 이제 공격을 막 합니다. 왜 세균이라 이런 거만 침범하니까 그래서 이제 염증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뭐 여러 가지 뭐 백혈구라든지 림프구라든지 이러한 이제 그 면역 체계들이 비상 상태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건전한 눈도, 그러니까 다치지 않은 눈도 다친 눈으로 생각해주고 외부의 적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치지 않은 눈, 다시 말해서 근한도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상처를, 그러니까 이제 그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교감암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대충 그런데 저도 의사가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뭐 정상 그 메커니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대충 그렇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한쪽의 안구에 안구 천공상을 입거나 눈속 수술을 받고서 며칠에서 몇 년이 지난 후 근한이나 외상안에 발생하는 유가증 포도막염을 말한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어느 한쪽부터 말한다까지 갈로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주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치지 않은 눈까지도 이제 다시 포도막염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모체 손상 시 교감암염의 발생 위험이 가장 높다는 거. 요 선모체 손상 줄치시기 바랍니다. 요게 따로 시험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감암염이 가장 발생하기 쉬운 부위가 어디냐? 바로 선모체 손상 시 교감암염이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기간은 외상을 입은 후 4주에서 8주, 즉 한 달에서 2달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기간부터 4주 8주까지 줄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증상은 외상안의 시작에서 외상을 받지 않은 눈에 발생하는데 안구 앞부분의 염증이 악화되고 유두충혈, 후부 부종, 망막박리 이런 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근한에도 안구 앞부분의 염증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게 나타나고, 외상안의 자극증상은 눈부심, 시력장애, 날파리점, 변형시, 암점 조절장애 이런 것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전체 포도막염에 대한 증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강부미한 맥락만 염증을 보이지만 맥락만 모세혈관증이 상대적으로 덜 심한 것이 보고토 고양이 하라더병과 다른 점이다. 자, 요 부분이 강부미한 맥락만 염증부터 저도 보고토 고양이 하라더병과 다른 점이다까지 갈로 치시기 바랍니다. 강부미하게 맥락만 염증을 보이지만 맥락만 모세혈관증은 보고토 고양이 하라더병보다는 염증이 좀 덜 심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과거에 외상을 받은 후 이준의 외상을 제거해서 과거에는 교감암염의 위험을 최소화했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옛날에는 이게 그 치료가 그렇게 이제 치료법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외상을 입었다. 근데 이준에야 앉아 이게 증상이 나타날 것 같으면은 바로 그 눈을 갖다가 제거를 했습니다. 또 옮겨 다시 말해서 성한 눈을 살리기 위해서 외상안을 제거했다, 그죠? 적출해냈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시력이 좋고 안구 손상이 적을 때는 교감암염의 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에 안구를 적출하지는 않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가 외에는 그러니까 그 외상안도 적출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체 질환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유리체 질환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